자, 우리 고등수학과 교재 96페이지. 를 하기 전에 일단 노트만 고등수학과 96페이지는 좀 이따 볼까요? 그냥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총정리를 하지. 사실은 이 함수라고 하는 녀석을 처음 배운 건 초등학교 시절이에요. 근데 함수라는 용어를 안 썼을 뿐이고,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도 함수를 배우긴 배우지만 함수라는 용어를 안 썼어. 예전에는 함수라는 용어 썼었다, 중학교 1학년 때. 근데 교과서가 바뀌면서 그 함수라는 용어를 빼자라고 해서 그냥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은 정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라고 배웠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걸 정비례 함수, 반비례 함수로 공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때 함수 어디서 배웠어? 야, 니네 함이라고 하는 거 어디서 들었니? 몸살의 여파로 목소리가 조금 거시기 해서 함이라고 하는 이 함수할 때 저 함자가 우편함, 보석함 할 때 그 함이랑 똑같은 거야. 상자함자야, 상자함자.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런 거 공부한 적 있었지. 이런 거 본 적 있지. 그지? 저게 상자란 말이야. 저 관계를 함수라는 용어를 안 배웠을 뿐 제가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1을 갖다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 5가 나오고 4를 갖다 집어넣으면 4 치워서 안 되는 10을 갖다 집어넣으면 14가 이렇게 나와. 자, 이 관계를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예전에는 이제 중학교 교과서에도 함수라는 용어, 그다음에 함수가 원주에 가르쳤었는데 그때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공부할 때 이렇게 가르쳤었어. 얘들아, 함수는 달팽이야. 달팽이의 특징. 이 새끼는 먹은 색깔 풀립 똥을 싸. 이 새끼가 당근을 먹잖아. 그럼 똥이 주황색이고, 상추를 먹으면 똥이 녹색이고, 은행잎을 먹으면 똥이 노란색이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맞춰놓은 거잖아. 1 핑크색 집어넣으니까 뭐가 나왔어? 핑크색이 나오고, 파란색 집어넣으니까 파란색이 나오고, 형광색 집어넣으니까 형광색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함수라고 하는 그 관계를 여기를 함수라고 말을 할 거예요. 여기를 함수식이라고 말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만큼을 뭐 그냥 아주 그냥 간단하게 재료라고 한번 해볼까? 그럼 여기 나오는 요만큼들은 결과물이 될 거야. 아주 유학틱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 그지? 이런 관계를 함수다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그거에 의해서 새롭게 무언가가 튀어나오는 관계, 그런 걸 함수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게 하필이면 숫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수라고 하는 말을 붙였고, 그 다음에 그 수를 움직이려면 식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걔를 함수식이라고 부른다, 이런 뜻인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웬만한 문제집에 나와 있는 함수라는 정의를 한번 읽어보면, 자, 받아 적으세요. 두 변수 x, y에 대한 자, x의 값이 결정되면 y의 값이 오직 하나 결정될 때, x의 값이 결정되면 y 값이 오직 하나 결정될 때 y를 x에 관한 함수라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결정될 때 y를 x에 관한 함수라 한다. 받아 적으세요.
요즘에는 시험지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웬만한 이제 문제집을 풀다 보면 나오게 되는데 다음 주어진 관계 중에서 혹은 다음 주어진 그래프 중에서 함수인 것을 골라라, 함수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랬을 때 그의 답을 결정짓는 게 얘야. 이것 때문에 함수가 된다와 되지 않는다를 결정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그걸 이제 고등학교 내용으로 조금 환산을 한 거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학교에 가서 정비례, 반비례 라고 하는 걸 공부했었어. 정비례가 뭐니? 정비례가 뭔지 아시는 분? 주혁아? 정비례가 뭐야? x값이 1, 2, 3을 증가할, 아니 2배, 3배 증가할 때 y값이 똑같이 2배 되고 반비례. x값이 2배, 3배 증가하면 y값은 반대로 2배, 3배 증가하면 너 근데 갑자기 게이지 올라오네. 말 시켜서 그래요. 아, 말 시키면 게이지 올라오는 거야? 이야. 아니, 그 원래 틀려야 되는데 틀려야 이게 해서 가는데 맞게만 하면 안 되나? 넌 맞게만 하고 그래 너. 안 어울리게. 사실 제가 대답을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의외네 하고서 쳐다보는데 갑자기 점점 터질 것 같아요. 점점 막 이런 색이었던 얼굴이 점점 막 여기 빨간색 보이네. 아, 주영아 너 어떡하냐. 너 모쏠이지? 그래. 알겠어. 그럴 수 있지. 자. 정비례라고 하는 이 녀석은 보통 이제 우리가 xy를 쓰니까 x의 값이 2배, 3배, 4배 이렇게 커지면 y의 값도 똑같이 2배, 3배, 4배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둘 사이의 관계를 정비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똑같이 증가한다는 얘기야. 근데 반비례라는 녀석은 자, x의 값이 2배, 3배, 4배 이렇게 증가할 때 y의 값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이렇게 움직이는 관계를 반비례다 이렇게 불러. 근데 보통 정비례 반비례를 잘못 알고 있으면 지금 내가 만약에 너희들한테 누군가한테 질문했을 때 정비례가 뭐니? 반비례가 뭐니?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아. x값이 커지면 y값도 커지는 경우, x값이 커질 때 y값이 작아지면 반비례, 둘 다 커지면 정비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랑 달라요. 비율로 가겠다는 얘기인 거야. 커진다 작아 증가 감소가 아니야. 왜냐하면 자,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정비례 관계라고 하는 건 y는 ax라고 생기는 이런 관계를 정비례라고 불렀어. 그럼 만약에 y는 3x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정비례잖아요. 자, x에 1 집어넣으면 y 얼마야? 3. x에 2 집어넣으면 y 얼마야? 6. 3 집어넣으면 y 얼마야? 9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x의 값이 커지니까 y 값도 커진다가 맞는 것 같단 말이지. 근데 만약에 y는 마이너스 2x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x 1 집어넣었어. y 얼마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근데 여기서는 x 값은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한단 말이야. 그때 y 값은 어떻게 되겠단 말이지? 감소하겠단 말이야. 그래서 증가와 감소의 개념이 아니라 몇 배씩 곱하기 몇을 했느냐? 근데 그
몇 배를 한 게 같냐 다르냐를 가지고 정비례와 반비례를 따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y는 ax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직선이 나오게끔 돼 있고 쟤는 무조건 원점을 지나. 그래서 만약에 a 값이 0보다 크면 이렇게 생겨서 a가 0보다 큰 경우. a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생겨서 a가 0보다 작은 경우 해서 1 4분면 3 4분면 2 4분면 4 4분면을 지난다. 이렇게 생기면 정비례라고 불렀어. 그럼 여기 있는 요 녀석들을 조금 움직이게 되면 조금 이따가 이제 하려고 하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1차 함수로 넘어간단 말이야. 이제 그때 원점을 안 짓는 게 되겠지. 그럼 좀 이따 하기로 하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 y는 x분의 a. 이런 녀석을 우리는 반비례라고 불렀어. 자, 얘도 마찬가지. y는 x분의 2, y는 x분의 마이너스 4. 자, 여기다 x 1집어니까 얼마 나와? y는 2가 나오고 x 2 집어니까 y는 1 곱하기 2 했더니 y 값은 곱하기 2분의 1을 했어.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이 녀석은 x 1 집어넣으니까 y는 마이너스 4, 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 4 집어넣으니까 자, 2배 하니까 곱하기 2분의 1, 4배 하니까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것이야. 맞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관계를 반비례다 이렇게 불러. 그러면 여기 나온 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a가 0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었고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생겼었어.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을 때 반비례 함수는 여기서 끝났는데 얘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고등수 하에서 배우고 있는 이 함수에서 뭐 함수들을 쭉 배우고 나중에 합성함수, 역함수까지 끝나고 나면 뒤에 가서 유리함수라는 걸 공부하게 되거든. 여기 있는 요 녀석을 또 적당히 움직이게 되면 우리가 고등수 하에서 배우게 되는 유리함수랑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들이 되게 쉬운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쉬운 거 뭐 기본적인 것들만 배우지만 걔네들이 그냥 독립적으로 딱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게끔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여기까지 공부를 했었고요. 자, 중학교 2학년에 와서 우리는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이런 녀석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 얘는 제목이 뭐야? 1차 함수라고 이제 함수라는 용어를 처음 여기서 쓰게 됐지. 자, 그럼 묻자. a가 이름이 뭐니? 우리 a를 뭐라 불러? 기울기라고 불러. 기울기 어떻게 구해? x의 변화량분의 y 값의 변화량 이렇게 구한다고 했었고 만약에 그 두 점이 x1, y1, x2, y2라고 한다면 여기 나온 얘가 x2 마이너스 x1 분의 y2 마이너스 y1 이렇게 생긴 게 기울기다 라고 했었어.
자, 그 다음에 고등수학 상에서 도형의 방정식을 할 때 거기서 이제 이 녀석을 어떻게 했었냐면 탄젠트의 세타로 기울기를 구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자, 이게 무슨 뜻인 거냐면 이렇게 생겼을 때 지금 여기 찍어놓은 x1, y1, x2, y2라는 점을 여기에 하나 얘를 x1, y1이라고 하고 여기는 이 점을 x2, y2라고 하게 되면 지금 기울기 구하는 방법을 쓰고 x2-x1분의 y2-y1을 여기다가 표시하잖아 그림으로. 그럼 여기서 이렇게 두 점 여기서 직각삼각형을 만들게 되면 이 밑변의 길이가 x2 마이너스 x1이 나오고 여기 나오는 이 높이가 y2 마이너스 y1 이렇게 나오게끔 돼 있어.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각을 만약 우리가 세타라고 하게 된다면 탄젠트 세타가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랑 똑같은 결과 나왔더라 이런 뜻이 많은 얘기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을 간다. A가 0보다 크대. 무슨 뜻이야? A가 0보다 크다? 그럼 그래프가 어딜 향해? A가 0보다 크면 오른쪽 위를 향해. 자, 그럼 묻자. 좌표 평면상에서 오른쪽 왼쪽을 결정짓는 건 x값이야 y값이야? x값이야. 그럼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커진다는 얘기야 작아진다는 얘기야? 커진다는 얘기야. 그럼 위 아래를 결정짓는 건 무슨 뜻이야? y가 어떻게 되고 있다? 커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오른쪽 위를 향한다라고 하는 이 말뜻은 x값이 커지면 y값도 커진다 이런 뜻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x1과 x2가 x2가 더 크면 f의 x1보다는 f의 x2가 즉 x값이 크면 y값도 크다라고 하는 그 말을 오른쪽 위를 향한다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이 녀석을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얘는 증가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 자, 그러면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그래프 어디 향해? 오른쪽 아래를 향해. 그럼 오른쪽을 향한다는 얘기는 x값이 커진다는 얘기인 거고 그럼 x값이 클수록 y값이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라고 하는 게 오른쪽 아래를 향한 녀석이다 라고 말을 하고 그럼 얘는 뭐 하고 있는 거다? 너 안 쓰고 뭐하니? 거기 있는 거 아니라고 내가 노트에다 처음에 쓰라고 얘기했던 거 같은데? 그럼 여태까지 썼던 거 하나 안 쓴 거야? 내 수업 시간에 무조건 노트 갖고 다녀. 애들 다 노트 있어 지금. 알겠어? 선생님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뭐 장난치고 뭐 나도 좋아해 그런 거 분위기 밝게 하는 거 좋아하는데 할 때 하는 거랑 내가 하라는 거 안 하는 거랑 전혀 다른 계제의 문제라. 알겠어? 할 건 다 해. 그러면 갑자기 우리는 그런 걸 배운 적이 없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증가하는 녀석과 감소하는 녀석을 왜 하냐면 이게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내려가서 저 증가 감소가 되게 중요한 부분을 쓰여. 물론 그 이때 쓰이긴 하지만 그걸 미리 알아놓으면 여러 가지 좋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 증가와 감소 입장에서 한번 바라볼게. 우리가 이걸 하기 전에 공부했던 게 정비례 관계랑 반비례 관계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정비례 관계에서 이렇게 생긴 놈이랑 이렇게 생긴 놈이 있어. 얘는 뭐 하는 상황이야 지금?
얘는 A 값이 0보다 커서 얘는 증가하는 녀석인 거고 여기 나온 얘는 감소하는 녀석이다 이런 거. 그러면 반비례 관계로 가보면 그럼 얘는 뭐하고 있니? 사실 잠깐만 실판 좀 이제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y는 x분의 1이 있어. x에다가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도 돼. x에다가 실수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도 돼. 마이너스 5 돼. 마이너스 루트 3 돼. 플러스 7 돼. 여기 x에다가 7분의 1 7 루트 5 돼. 다 돼. 오케이? 그런데 딱 하나 안 돼. 뭐? 분수에서 분모에는 0이 들어갈 수가 없어. 0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y 축하고는 이 핑크색 그래프 절대로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증가냐 감소하냐 했을 때 얘보다 왼쪽 길이만 보고 오른쪽 길이만 봐야 된다 했지. 여기 있는 값이랑 여기 있는 값을 가지고 x 값이 커졌는데 y 값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보지 않겠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 나오는 얘는 감소하는 형태고 여기는 얘는 증가하는 형태야. 자, 내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보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는 이 그래프 중에서 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그래프가 있냐? 없냐? 없어. 증가만, 감소만, 감소만, 증가만. 증가하고 감소가 같이 나타나는 게 아직 안 나왔던 얘기야. 오케이? 자, 아무튼 간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가서 y는 AS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B의 정체가 뭐냐? 자, 이 B의 정체를 우리는 Y 절편이라고 해요. 그 Y 절편 있으면 뭐도 있을 거야? X 절편도 있겠지? X 절편은 그럼 뭐니?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거구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를 각각 X절편, Y절편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얘가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면 여기는 이 값이 B고 여기는 이 값이 마이너스 A분의 B야 이렇게 생긴 녀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 나오는 1참수의 그래프 모양은 총 4가지가 나와. 그럼 4가지 어떻게 나오냐면 A하고 B가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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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수, 음수, 양수, 음수, 음수. 오케이? 그거에 따라서 그래프가 몇 쌍면을 지나는지 그것만 따지시면 되겠다 이런 뜻인 거야. 오케이? 그럼 따로 안 한다. 절대 찍어서 그냥 그래프 그림 다 나오는 거니까.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 얘 지금 뭐 하고 있니? 증가만 하고 있지.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얘는 뭐 하고 있니? 감소만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함수는 아직까지 배운 적이 없다 이런 뜻인 거예요. 됐지? 자, 그럼 4번째. 자, 이제 중3에서 배우던 중3까지 배우는 이차함수라는 녀석으로 넘어왔어. 자, 이 이차함수는 일단 얘를 일반형이라고 부르게 되고 여기는 얘를 완전 증표의 형태로 A에 X-P의 제곱 플러스게 되면 우리는 얘를 표주면 얘를 일반형이라고 불러. 자, 여기는 이 녀석은 그래프 모양 어떻게 생기니? 그 그래프를 뭐라 불러? 통일선이라고 불러. 그래서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A라는 녀석이 양수면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고 A라는 녀석이 음수면 그래프는 이렇게 생깁니다. 그때 얘를 뭐라고 부르지? 얘를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저 표준형으로 써온 식에 의하면 P, Q라는 녀석이 꼭지점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리고 꼭지점을 지나면서 Y축의 평행선을 싹 그었어. 우린 얘를 뭐라 불러? 우린 여기 있는 이 녀석을 대칭축이라고 불러. 즉 좌우 대칭이 된다는 뜻이야. 그럼 우리 아까 꼭지점의 좌표가 뭐였었지? P, Q였단 말이야. 그랬을 때 대칭축은 뭐가 돼? X는 P라고 쓰는 얘가 대칭축이 되더라 이런 뜻이야. 그렇지? 자, 그런데 여기는 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하고 있니? 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밑으로 나가니까 얘는 감소하고 있는 얘는 증가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 그래프는 처음 2차 함수를 처음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생긴 이 부분이 증가하는 거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 감소하는 거고. 아, 그래서 꼭지점을 기준으로 꼭지점을 좌우에서 증가와 감소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대칭축이라고 하는 저 사실이 또 어떤 얘기를 숨겨놓고 있는 거냐면 이 대칭축 x는 p라고 하는 이 선의 수직이 되게끔 즉 x축하고 평행선을 딱 그었어. 그럼 교점이 몇 개 생겨? 여기다 갖다 그래도 교점이 2개 생기지. 그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무조건 같은 거야. 얘하고 얘도 무조건 같은 길이란 뜻이야.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겠지. 얘하고 얘는 무조건 같은 길이여야만 한다. 좌우 대칭이더라 이렇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뭐 그냥 이런 것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2차 함수의 기본이었다면 고등수학 3 공부할 때 우리가 2차 함수를 배웠었단 말이야. 그지? 그 고등수학 3에서 배우게 되는 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 방정식과 함수와의 관계에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야?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런 거야. 방정식에 넣어. 방정식의 근은 뭐랑 똑같아? 함수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라는 거야. 왜냐면 함수 그래프에서는 x, y가 생기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조금 틀린 한 가지 있어. 배우지? 자, 우리가 고등수학 상에서 2차 방정식을 배우기 전에 공부했던 게 뭐야? 제가 안 나지. 복소수라는 걸 배웠어. 그래서 허근이라는 게 존재했단 말이야. 중학교 3학년 때는 허근은 안 존재하지 않았어. 실근만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근데 고등수학 상에 오면서 허근을 공부했었는데 여기 나오는 함수에서는 허수를 다룬다로? 안 다룬단 말이야. 그래서
방정식의 그냥 교점 x표랑 똑같은 게 아니라 방정식의 실근만 교점 x표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셔요. 허근은 함수랑은 없어. 아주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야. 만약에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대. 이거 다 풀 수 있다. 이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 0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x 값이 3하고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나온다는 뜻인 거고. 맞지? 그런데 얘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 내가 fx라는 녀석을 데려다가 좌변 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하고 gx라는 녀석을 데려다가 우변에 있는 녀석 그래서 는영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능력이면 무조건 뭐랑 똑같다? gx라는 녀석이 능력하면 이렇게 x가 똑같아요. 얘가 y는 gx. 그런데 이 fx라는 녀석을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려고 해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1, 마이너스 4가 꼭지점이 돼. 그리고 최고 차이의 수 1이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오르고 생겨서 그래프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겨나는 이 녀석이 지금 y는 fx야 라고 쓸 수 있다는 뜻인 거야. 그렇게 되면 여기는 요점이 1, 마이너스 4가 되고 그 얘가 fx잖아 지금. 근데 잘 봐. 얘를 다시 쓰면 fx는 gx라고 써도 되는 거죠. 그럼 fx하고 gx가 만나는 점이 두 군데가 생겼잖아. 맞아? 그래서 여기는 얘가 3과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3과 마이너스 1, 3과 마이너스 1.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칭축으로부터 길이, 얘도 길이 똑같은 길이만큼 나와준다 이런 뜻입니다. 됐니? 똥을 몇 번 쳐요? 얼마? 아니다. 그냥 요 정도까지만 하면 그냥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정비례 반비례부터 아니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상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정비례 반비례 중2 때 배웠던 1차 함수 그 다음에 중3하고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우게 되는 2차 함수까지 한 번씩 싹 그냥 간단하게 훑어봤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제 얘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좀 이따가부터 고등서 하에 나와 있는 이제 함수라는 단어로 시작할 건데 좀 어려워. 미리 얘기해서는 좀 어려워. 오케이? 그 다음 지금 선생님이 너희들 반 말고는 다 나머지 학년들은 고등학교 2학년들 수업하고 있잖아. 그 애들이 지금에 와서 후회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래프를 안 그려본다. 그래프가 어느 순간 갑자기 땅 하고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생각하지 마. 지금부터 문제에 나와 있는 물론 오늘 배운 내용에서 그래프를 그리기 별로 없어. 근데 뒤에 가서 이제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공부하기 시작을 하면 그래프들을 조금 그려가는 연습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래프 그려놓지 않으면 나중에 고등학교에서 그래프를 그때 가서 그래프 공부 따로 생각할 시간이 없다. 그리고 그냥 fx, gx 그게 유리함수건 무리함수건 나중에 3차 함수건 4차 함수건 그냥 그리는 건 어떻게든 그려서 풀 수 있어. 근데 거기다가 절대값 혹은 가우스 같은 걸 씌우게 되면 그때서는 다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거기다가 뭐 절대값을 씌우든 혹은 가우스를 씌우든 했을 때 그걸 가지고 문제 우린 적용할 수 있겠다 이런 뜻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그래프는 그려버릇 하세요. 그래서 그래프를 지금 그리지 않으면 진짜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그래프 그려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자, 이어서 이제 진짜 96페이지 나오는 함수 시작하는 게 고등수학 하에 나오는 함수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랑 고등수학 3까지에서 뭐 1차함수, 2차함수 이렇게 딱 특정 지역의 함수에 대해서 공부했다면 지금 여기서 유리함수 나오기 전까지 해야 되는 부분들은 전체적인 함수에 대해서 다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아까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상자 쓴 다음에 밑에다가 함수란 해서 두 변수 xy에 대해서 x값이 결정되고 y값이 오직 하나 결정될 때 y가 x에 관한 함수를 한다라고 썼잖아. 그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쭉쭉쭉 만들어가겠다 이런 뜻인 거란 얘기야. 오케이? 네. 불편해서 가깝게 보면. 자, 아무튼 그래서 함수로부터 시작하자. 그러면 아까 함수의 정의를 말을 했었는데 x의 값이 결정되면 x의 값이 결정되면 y의 값이 오직 하나 결정되는 그런 두 변수 x, y 사이의 관계를 함수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해볼 수 있는 첫 번째는 대응관계라는 게 있어요. 대응관계라는 게 뭐냐면 화살표로 나타내는 거야. 자, 여기에 이렇게 라지 x라고 쓰고 이렇게 라지 y라고 이렇게 쓰자. 그런 다음에 이 x에서 출발해서 y로 가게 되는 이러한 규칙을 f라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여기 a, b, c라고 하는 이 녀석이 여기에 1, 2, 3, 4라고 하는 데를 향해서 하나씩 연결되겠다 이런 뜻인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뭐 A에서 출발해서 어딜 가고 B에서 출발하고 C에서 출발해서 간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연결하냐에 따라서 함수가 될 수도 있고 함수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란 말이지.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함수가 된다 안 된다는 여기 나오는 이 오직 하나로 결정된다고 했잖아. 이 오직 하나라고 하는 이 녀석을 이 대응관계에서 얘기하게 되면 무슨 뜻인 거냐면 이 x 출발하는 여기서 모든 애마다 한 번씩 출발해야 돼. 출발 안 하는 애가 있어도 안 되고 두 개 출발하는 애가 있어도 안 된다 이런 뜻이야. 무조건 여기서 근데 받는 상관없어. 이렇게 받아도 상관은 없어. 그러니까 얘가 두 개를 받든 세 개를 받든 상관없이 그냥 여기서 다 한 번씩만 출발하는 그 관계를 함수로 하겠다 이런 뜻인 거야. 만약에 얘가 이렇게 가면 함수가 안 된다고. 여기서 A에서 두 번 출발했잖아. 그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해도 함수가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X라고 하는 저 부분에서 모든 애들마다 한 번씩만 출발할 때 우리는 걔를 함수로 한다 이렇게 말하는 뜻인 거죠. 이때까지 주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나오는 대응관계를 보통 쓸 때 F라는 규칙이야. 근데 출발을 어디서 해? 여기 나오는 X에서 출발해서 어디 향해 가? Y를 향해 간다더라 이렇게 말하는 뜻인 거죠. 자, 좀 이따 할 건데 여기다 이름만 좀 써주게 되면 여기 나오는 이 F는 그냥 함수 규칙 이름인 거고
여기 나오는 이 라지 x라는 녀석을 정의역이라고 불러. 여기 나오는 이 y를 공역이라고 불러. 정의역과 공역 뭔지 좀 이따 따로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넘버링 다시 해서.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함수를 나타내는 방법이 그래프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x값 하나마다 y값이 하나씩만 결정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된다와 되지 않는다를 따질 때 이렇게 할 거야. y축과 평행이 직선을 그어서 그래프와 교점이 무조건 한 개 생기면 함수가 된다는 뜻이야. 두 개 생기거나 안 생기면 안 돼. 자,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직선의 방정식 공부할 때 이런 얘기 했었어. 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치자. 그러면 y축의 평행하게 직선 아무데나 막 그렸어. 교점이 무조건 몇 개 생겨? 하나씩밖에 안 생기지. 그러니까 쟤는 함수의 그래프가 된다 이런 식이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려봐도 자, 세로선 막 그었어. 교점 몇 개 생겨? 무조건 하나씩밖에 안 생겨. 그래서 얘도 함수가 된다 이런 뜻인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이 이차함수 포물선을 이렇게 뭉쳐서 그렸다고 생각해보죠. 이렇게 그렸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세로선 그려서 몇 번을 만나? 두 번 넣어서는 안 만나잖아. 그럼 얘가 이런 뜻이야. 두 번 만난다는 얘기는 아까 선생님이 밑에 그렸을 때 하나에서 두 개 출발하는 애가 있었지. 그 두 개 출발하는 애가 여기서 두 번 만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여기서 안 만났잖아. 그럼 아까 출발 안 하게끔 그린 게 있었지. 그런 게 여기서 안 만나는 애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는 함수가 안 되고 이렇게 되는 녀석들만 함수가 된다더라.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나와서 함수의 용어 설명을 좀 하자. 자, 아까 말했다시피 f x에서 y로 라고 했고 이 녀석을 내가 여기다가 하나의 대응관계 이렇게 써봤어요. 이 a, b, c 1, 2, 3, 4 이렇게 써봤어. 그때 아까 선생님이 x가 뭐라고 했지? 저쪽에서? 정역이라고 했단 말이야. 이 x를 정의역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 다음에 y를 뭐라고 부른다고? 공역이라고 부른다 했었어. 그런데 y는 지금 뭐가 있니? y 안에는 1, 2, 3, 4가 있잖아요. 근데 1, 2, 3, 4 중에서 화살표를 받은 애들이 누구야? 1하고 2만 받았잖아요. 1하고 2만 데려다가 이렇게 집합표로 묶어. 그랬을 때 이 화살표를 받은 애들만 모아놓은 녀석을 얘를 치역이라고 불러. 자, 얘가 교과서에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면 이 정의역은 스몰 x의 값이 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혹은 집합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x를 여기 그림을 표시하지 않고 x를 만약에 씹었어야 된다면 이 x는 해서 집합도로 해서 스몰 a, b, c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합이라 되는 거죠. 직접 말하면. 자, 그 다음에 공역이라고 한 녀석은 이제 똑같아. y의 값이 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내일은 다 쓰세요. 땡땡 처리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치역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함수값들의 모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함수값이 뭐냐면 제가 거기 나오는 얘를 하나만 써볼게. F에다 뭘 집어넣으니까 A를 집어넣으니까 그 결과가 뭐가 나왔어? 1이 나왔지. 얘를 읽으면 얘는 A의 함수값은 1, 2다 이렇게 읽는 거야. 그럼 B의 함수값은 얼마야? 2. C의 함수값은 얼마야? 또 1인 거잖아. 그래서 그 녀석들만 모아다 보면 치역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뜻인 거란 말이야. 그럼 얘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여기 나오는 요 X 얘가 정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Y 전체 얘를 공역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 공역들 중에서 화살표 과대들만 모아서 우린 얘를 치역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치역은 공역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 치역은 공역의 부분 집합이다. 그렇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하나 더 얘기하면 사실은 함수값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치역의 원소가 됩니다. 됐나? 자, 서로 같은 함수라고 요즘에 이렇게 많이 쓰고요. 예전에 용어를 쓰는 책들이 가끔 나와서 얘를 상등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얘는 기억을 좀 알아야 돼. 이렇게 써. 다른 거죠. 이건 다른 의미야. 자, 서로 같은 함수, 함수의 상등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으면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가 식이 똑같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얘가 뭘 만족해야 되는 거냐면 이게 서로 만족을 하려면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는 정의역은 X에 넣을 수 있는 함수인 거야. 자, 정의역이 서로 같다야. 그래서 정의역이 같아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정의역에 모든 원소에 대하여 함수값이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가 서로 상등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 자, F라고 하는 함수도 G라는 함수도 정의역이 -1과 0과 1이라고 한번 해보자. 공역은 실수 전체네. 그런 상태에서 나는 fx라는 녀석을 절대값 x라고 절대값 쓰지 말고 좀 더 복잡해 보이는 거 할까? x -1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 더하기 x. 자, gx는
x의 세제곱. 자, gx 몇 차? 3차. fx 몇 차? 하나, 둘, 셋, 넷, 4차야. 그럼 얘네들이 지금 식이 전혀 다른 거잖아. 근데 잘 봐봐. 자,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을까? 그러면 여기 x 플러스 1이 있지.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 얼마야? 0인 거니까 얘가 얼마 되는 이만큼 무조건 0이란 말이야. 그럼 거기다가 얘 마이너스 1이 돼. 근데 g의 마이너스 1은 얼마야? 마이너스 1. 맞지? 자, f에다가 0을 넣어봤어. 그러면 여기가 얘가 0 되는 거니까 이 뒤에가 뭐가 되는 무조건 0일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다음에 0이 됐단 말이지. 그럼 g에다 0 집어넣으면 얼마야? 0이야. 자, f에다 1을 넣어봤어. 그랬더니 x-1에서 얘가 0 되는 거니까 싹 사라져. 그러면 아니지, 얘가 1 될 거란 말이야. 그럼 g의 1은 얼마야? 잠깐만. f라는 함수도 g라는 함수도 x에다 넣을 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 세 개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그 세 개를 넣었을 때 결과가 다 어때? 똑같잖아.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런 관계면 f랑 g는 서로 같은 함수야. 서로 상등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계속. 그럼 얘가 문제로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 fx 지금 몇 차니? 3차. gx는 2차. 이렇게 된 상태에서 f랑 g가 서로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한 정의역 x를 모두 구하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선생님이 그냥 함수의 상등이 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고, 보통은 거꾸로 한다는 얘기야. 식을 준 다음에 얘가 되게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지정해라 이런 뜻인 거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얘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야. 무조건 얘하고 여기 같다는 거야.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13x 플러스 1은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1. 그럼 얘를 싹 다 넘겨버리게 되면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1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게끔 돼 있고, 그러면 얘를 풀게 되면 얘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이라고 인수분해가 돼. 그럼 이 방정식의 해가 뭐야 지금? 1, 2, 3인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답은 이렇게 보는 거야. 얘의 해가 지금 1, 2, 3이야. 이렇게 묶어놓은 얘가 이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가 서로 상등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집합이야. 여기다가 그 어떤 게 추가돼도 F하고 G는 절대로 같을 수 없다는 뜻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보다 작은 부분 집합들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모두 구하라 그래버리면 1, 2, 3, 1, 2, 1, 3, 2, 3 이렇게 해서 총 7개의 집합이 답이 된다거나, 혹은 이렇게 문제가 나와. 정역 x의 개수를 구하라. 그럼 여기 원수 3개짜리를 구해서 이 녀석의 부분 집합 중에서 공집합 하나를 뺐으니까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에서 7까지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가 나와. 얘는 학교 내신으로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걸 함수의 상등이라고 부르게 되고 사실 만약에 내신을 시험 보게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96페이지랑 97페이지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두 문제 정도. 함수의 상등이랑 그다음에 함수 관계 이런 거에 한 두 개 정도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문제를 좀 이따가 같이 한 번에 풀 거여서 지금 하는 내용이 이제 106페이지로 갈 거야. 이제 106페이지 여러 가지 함수. 자, 여러 가지 함수에서 첫 번째 공부하게 되는 건 1대1 함수라는 걸 배워. 여기 여러 가지 함수 어렵다. 이게 많이 어려워. 이해하기도 힘들고 헷갈리기도 하고. 자, 여러 1대1 함수라는 건 식을 쓰면 이렇게 돼. x1하고 x2가 달라. 그러면 f의 x1과 f의 x2가 서로 다르다 이런 뜻이야. 쟤를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해석을 해주면 x 값이 다르면 y 값도 다르다 이런 뜻이야. 그런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불러. 그럼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함수 중에서 이렇게 한번 볼게. 여기 이렇게 생긴 1차 함수가 하나 있고 여기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봐봐. 여기서 x 값이 여기 x1, 여기 x2야. 그럼 그걸 갖다 집어넣으면 여기 나오는 얘가 f의 x1이 되고 얘가 f의 x2가 된다 이 뜻인 거란 말이야. x 값이 서로 다르니까 y 값이 서로 어때? 다르다는 거 확인했지.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1차 함수는 1대1 함수가 된다 이런 뜻인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2차 함수의 경우에는 얘가 x1이고 얘가 x2야. 그럼 x값이 서로 어때? 달라. 그런데 얘네들을 갖다 집어넣어 y값이 좀 어때? f의 x1하고 f의 x2가 서로 같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아, 얘는 1대1 함수가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야. 자, 하나만 더 보면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 생각해보세요. 끊어져 있는 함수야. 그럼 질문, 얘는 1대1 함수가 될까 안 될까? 자, 여기는 얘처럼 끊어져 있어. 근데 어차피 x 값이 서로 다르잖아. 그랬을 때 y 값이 서로 어때?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이 녀석도 1대1 함수가 돼. 그러면 얘를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빠르고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래프상에서 아까 함수가 된다 안 된다는 세로선 그었었지. 근데 1대1 함수가 되냐 안 되냐는 가로선 그어서 그래프와 교점이 한 개 이하이면 그럼 1대1 함수가 된다 이런 뜻이야. 자, 봐봐. 자, 그래서 내가 가로선 그을 거야. 아무 데나 막 갔다 해서 교점 몇 개? 무조건 한 개지. 그게 1대1 함수가 됐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는 가로선 그었어. 교점 여기 몇 개? 한 개인데 여기다 그으면 교점 몇 개?
관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 개 이하니까 얘가 1대 함수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가성분과 겹쳐 몇 개? 아, 1대 함수가 안 돼? 이렇게 체크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서 공부하게 되는 거. 대응이라는 걸 공부해야 됩니다. 와, 미치겠다. 땀이 온몸에서 지금 죽겠네. 자,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저 1대1 함수랑 조금 달라. 같은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두 가지를 완벽해야 돼. 좀 전에 앞에서 했던 1대1 함수가 되긴 되는데 공역이라는 놈과 치역이라는 놈이 같아야 돼. 아까 우리 봤을 때 여기 안 써졌나? 아까 봤을 때 이렇게 하고 요만큼만 치역이었었잖아. 이 전체를 공역으로 불렀었고. 근데 이 치역과 공역이 서로 완전히 같을 때 그때 우리는 걔를 1대1 대응이라 하겠다 이런 뜻인 거라는 얘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 좀 전에 했던 두 개, 얘는 어차피 1대1 함수 안 되는 거니까 얘는 두 개 가지고 비교해볼게.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잘 들어. Y축 있지, Y축. 이 Y축 파란색 얘가 공역이야. 그럼 이제 치역을 어떻게 살 거라면 잘 들어봐라. 칠판. 치역은 그림자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림자. 근데 그림자가 좀 특이해. 봐봐. 왜 실제로 땅이 있고 여기 막대가 있으면 햇빛이 여기 있으면 그림자가 여기 이만큼 생기고 햇빛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해서 그림자 여기 생기잖아. 근데 이런 거랑 상관없이 얘네들은 이 그래프에 의해서 Y축의 그림자가 생길 건데 불빛에 판하고 비치면 이거에 대해서 X축하고 평행하게 무조건 그림자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냐면 여기 점 하나 이렇게 있어. 그랬을 때 치역을 찾아라. 그러면 불빛에 빵하고 비쳤을 때 얘가 이렇게 얘랑 평행하게 붙어서 여기에 그림자가 빡 하고 생긴다 이런 뜻인 거야. 얘가 뭐 이렇게 가고 이런 게 안 생긴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얘에 의해서 쭉 오면 여기 빵과 뻥 하고 뚫린 상태에서 이 밑으로 그림자들이 쫙 생길 거야. 마치 불빛이 여기서도 비추고 여기서도 비출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가 그림자가 오고 그림자 오고 얘가 그림자 이쪽으로 오고 다 돌 거란 말이야 그림자들이. 그러면서 불빛이 빵하고 비치면 또 이리로 쭉 와서 이 위에 그림자들이 쭉 생기겠지. 이 녹색을 치역이라고 불러. 자, 비교해. 공역하고 치역이 지금 같아, 달라. 여기 요만큼 비어있지. 그래서 얘는 앞에 했던 것처럼 1대1 함수는 되는데 1대1 대응은 되지 않더라 이런 뜻이야. 자, 그럼 두 번째 여기에 이렇게 해서 아까 했던 것처럼 1차부터 시작되었어. 그럼 마찬가지 이만큼이 공역이야. 그럼 치역을 찾아볼까? 자, 이쪽에서 불빛을 팡하고 비춰. 그럼 어떻게 돼? 여기보다 위쪽에 그림자들이 쭉 생기겠지. 오케이? 근데
근데 반대쪽에서 불빛을 팡하고 비추면 이 밑으로 그림자들이 쫙 생길 거예요. 이 핑크색이 치명이에요. 자, 이번엔 공용 축이 어때? 같아.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앞에서 1대 함수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1대1 대응도 되는구나. 이렇게 갈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럼 이 녀석도 마찬가지. 1대1 대응이 되는지 안 되는지 빨리 찾는 방법. 자, 가로선 거 그래프와 교점이 무조건 한계여야 해. 두 개도 안 되고 안 만나는 게 있어도 안 되고 무조건 한 번씩만 만날 때 가로선 거기서 그때 우리는 걔를 1대1 대응이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이 뒤에 가면 오늘 안 배우고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건데 역함수라는 걸 공부하게 돼. 역함수 할 때 나오는 게 1대1 대응. 자, 항등함수라고 하는 건 항등이 뭐였지? 어디서 들어갔니? 항등 시간 때 들어갔지, 그지? 항등함수라고 하는 건 항상 똑같다 이 뜻이야. 무슨 말이냐면 f의 x는 x. 즉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5 넣으면 5 나오고 10 넣으면 10 나오고 집어넣은 거랑 나오는 게 항상 똑같을 때 우린 걔를 항등함수로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대표적인 게 y는 x. x값과 y값 항상 똑같은 겁니다. 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가지 않을게요. 나중에 졸업 가운데 두 번째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갈 거고. 그럼 네 번째가 산수함수. 산수함수가 뭐야? x에다 뭘 갖다 집어도 항상 똑같은 애로 가는. F1은 3, F2도 3, F5도 3, F100도 3, F-10도 3, F-루트 5도 3 다 똑같은 값으로 갈 때 우린 걔를 상수함수라고 부르게 되고 이 상수함수라는 녀석은 그래프가 x로 표현하게 이렇게 생깁니다. 자, 함수의 개수라고 하고 이렇게 말해볼게. f라는 함수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고 정역에 있는 저 x의 원소의 개수가 그냥 스몰 a에 있고 그 다음에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스몰 b에 있다고 생각을 하자.
뭐 따질 건 그냥 함수 f의 개수를 구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 거냐면 이게 돼 있잖아. 그럼 얘가 출발해서 얘는 각각마다 한 번씩 퍼센트가 출발해야 함수가 되는 거지. 근데 1이 출발해서 갔을 때가 몇 군데야? B군데 아무 데나 가도 된다는 얘기야. 그럼 2가 출발해서 갔는데도 B군데, A가 출발해서 갔는데도 B군데라는 얘기야. 얘가 다 똑같은 데로 가도 상관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함수의 개수를 물으면 이 공역에 있는 B를 데려다가 A번 곱하는 게 함수의 개수. 이게 함수가 뭔지 1대1 함수가 뭔지 알아야 이게 이해가 돼. 그럼 두 번째로 가볼게. 자, 1대1 함수네. 그럼 얘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x값이 다르면 y값도 달라야 된다고 했단 말인 거지. 그럼 잘 봐봐. 자, 1이 출발해서 갔으면 몇 군데? B군데. 그럼 2가 출발해서 갔으면 되는 몇 군데? 얘가 1로 갔으면 얘는 얘 빼고 나머지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데가 하나 줄어서 얘는 B-3군데 나온다는 뜻이야. 그럼 그 다음에 B-2군데, 그 다음에 B-3군데 이렇게 나온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1대1 함수의 개수는 B 곱하기 B-1 곱하기 B-2 곱하기 바바바 해서 B-A 플러스 1까지 곱한 게 1대1 함수의 개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함수의 개수를 묻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생각을 해봐. 자, 여기서 출발해서 갔으면 몇 군데? 6군데. 얘는 3군데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6부터 시작해서 정역의 원수만큼 곱해. 5, 4, 3 여기 4개 있으니까 4번 곱하기 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총 360개 이렇게 함수가 나온다는 뜻이고 1대1 함수 나온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런 케이스 중에서 만약에 여기 있는 요 A하고 여기 B 있잖아. A하고 B가 같으면 그러면 1대1 함수가 아니라 1대1 대응이 돼. 그러니까 세는 방법이 똑같은데 B가 더 크면 1대1 함수, A랑 B랑 같으면 1대1 대응, A가 더 크면 못 만들어. 그다음에 사실 뭐 그다음 좀 쉬워. 세 번째 항대함수 아까 뭐랬지? 1은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된다고? 항대함수는 1은 1, 2는 2, 3은 3, 5는 5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항대함수는 무조건 한 개야. 왜냐면 가는 게 다 정해져 있고 딴 데로 갈 수가 없어서. 그럼 네 번째가 상수함수가 되는데 상수함수는 다 여기서 보면 다 1로 모일 수도 있고 다 2로 모일 수도 있고 다 3일 수도 있고 다 4일 수도 있고 다 다른 거잖아. 그래서 공역의 원소의 개수만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상수함수야.
맞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냐면 이렇게 했는데 여기 있는 애들이 다 1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1로만 가야 돼. 만약에 다 B로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케이스가 다 1로 올 수도 있고 다 2일 수도 있고 다 B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공용의 원소의 개수만큼 상수함수를 뽑아낼 수 있다더라 이런 뜻인 거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교재를 이제 가서 문제를 좀 풀어볼 거야. 100페이지. 자, 두 집합 x는 마이너스 1, 0, 1, y는 0, 1, 2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다 찾아보라는 얘기야. 이 안에서 다 만들어질 수 있을 때야. 무슨 말인 거냐면 지금 x가 마이너스 1, 0, 1이고 y는 0, 1, 2란 말이야. 오케이? 그럼 네. 예를 들어서 3번 같은 경우에 동그란 3번 같은 경우에 지금 y는 x제곱 플러스 1이래요. 맞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집어넣었어. 얼마야? 2. 0 집어넣으면 얼마야? 1. 1 집어넣으면 얼마야? 2. 해서 다 만들 수 있지? 얘는 가능하네.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4번 같은 경우 볼게. 4번 같은 경우 보니까 2x 플러스 1이래 y는. 그럼 잘 봐봐. 여기 마이너스 1, 0, 1이 있고 0, 1, 2가 있어.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1 나오지. 근데 여기 마이너스 1 있어 없어? 도착 못해. 0 집어넣으면 얼마야? 1. 얘는 갈 수 있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3 여기 있어 없어? 없더니 그럼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화살표가 출발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안 된다 이런 뜻이야. 이 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하고 만들 수 없는 거를 구분해서 만들 수 있는 걸 싹 다 골라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뜻인 거예요. 오케이. 자, 2번으로 가게 되면 집합 x는 1, 2, 3, 4, 5, 6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f가 이렇게 생겼대. 그때 f의 치역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자, fx가 2x-1의 x가 홀수면 그리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x가 짝수면 근데 x에다 넣을 수 있는 값이 지금 얼마예요? 문제 봐. x에다 넣을 수 있는 값이 얼마래? x에다 넣을 수 있는 값이 얼마래? x에 넣을 수 있는 값이 얼마래? 입 열라고. x에다가 넣을 수 있는 값이 얼마래? 그 정역에 x에다 넣을 수 있는 값인 거잖아.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2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위에 식이야 밑에 식이야? 밑에 식. 문제에서 하나 더 따라해. 1, 2, 3, 4, 5, 6 집어넣어서 나오게 된 결과를 싹 다 넣으라는 얘기야. 그럼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3 집어넣으면 5 나오고 5 집어넣으면 9가 나오고 2 집어넣으면 0 나오고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오고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나오고 이게 답이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집어넣어서 찾아라 이런 뜻이야.
자, 3번 서로 같은 함수 x는 마이너스 1과 1이고 정역을 하는 함수 스몰 fx라는 스몰 gx가 있다. f는 g가 성립할 때 a와 b의 값을 구하라. 뭐 하면 돼? f의 마이너스 1하고 g의 마이너스 1이 같다. 그 다음에 f의 1하고 g의 1이 같다라고 싹 놓고 연립하시면 a 값, b 값이 구해집니다. 아까 선생님이 정의역에 있는 모든 값에 대해서 성립이 같아야 된다고 했었으니까. 자, 계산 나중에 하시고 4번으로 간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중에서 함수의 그래프인 것을 골라라. 그래프 어떻게 찾는다고? 함수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어떻게 찾는다고? 세로선 그어서 교점이 한 번씩만 생겨야 돼. 오케이, 가로선 긋는 거는 1대1 함수냐 1대1 대응냐를 구분하는 거고 함수가 되냐 안 되는 세로선이야. 그럼 세로선 그어서 무조건 한 번만 만나는 애가 누구 있어? 1번이랑 4번. 아, 1번하고 4번 함수고 2번하고 3번은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뜻이야. 오케이. 자, 104페이지까지 쭉 푸시면 되고요. 105페이지 빼고 자, 그럼 109페이지로 가자. 자, 필수예제 5번. 거기 지금 그래프가 5개 나와 있어요, 그지? 자, 첫 번째 보니까 1대1 함수를 찾으래. 1대1 함수 내가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 어떻게 생겼다 해서 내가 쉽게 찾는 방법 뭐랬어? 가로선 그어서 어떻게 되라고? 그래서 필기를 똑바로 하는 거야. 필기를 해야 문제 풀 때 보여. 알겠어? 자, 1번에다가 동그라미 1번 돼 있으면 돼지꼬랑지에서 똑바로 빨간색 볼펜으로 적어. 가로선 그어. 야, 내가 거기 기억에다가 넣지 그랬어? 가로선 그어. 그래프와의 교점이 한 개 이하. 자, 그럼 거기 중에서 어떤 게 1대1 함수가 돼? 어떤 거? 기억도, 리을도, 미음. 자, 두 번째 1대1 대응. 어떻게 찾으겠어? 자, 또 빨간색 색깔 돼지꼬랑지. 가로선 그어. 그래프와의 교점이 무조건 한 개. 자, 그럼 어떤 거? 기억, 또 미음 두 개. 상수함수는 니은이고 상대함수는 미음. 맞지? 상수함수는 내가 x와 평행 그래프 했었고 상대함수는 집어넣은 거랑 나오는 게 똑같아서 x하고 y 값이 똑같을 때라고 했었으니까 그렇게 각각 구해진다. 이런 문제. 이거 구분 못하면 돼. 나중에 문제 못 푼다. 자, 그 다음에 이 6번도 이제 학교 시험 문제 꽤 종종 나오는 문제인데 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x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지금?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y값은 1부터 11까지라고 돼 있지. 그럼 얘는 선생님이 이렇게 풀라고 시켜. 직사각형으로. 그럼 x값이 지금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란 말이야.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2, 여기는 얘가 3.
y 값은 1부터 11까지야. 여기 x 값이 1, y 값이 여기 11. 그렇게 해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한 이 형광색 대각선이거나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한 이 핑크색 대각선이거나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잘 봐봐. 답은 좀 더 구해줄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생긴 직선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 공역인데 그림자가 생겨버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만 그림자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뜻이고, 아까 1대1 대응이 뭐였냐면 x값이 다르면 y값도 다르지만 공역과 치역이 일치해야 된다고 했단 말인 거지. 그러면 지금 보게 되면 공역이 여기 1부터 11까지. 근데 핑크색에 대해서 그림자 그려봐. 어디 생겨? 여기 전체 다 생겨, 그지? 근데 이 형광색에 대해서 그림자 생겨봐. 어떻게 생겨? 다 생긴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그렸다 치자. 그럼 파란색에 대해서 그림자를 만들면 이렇게 해서 일부분만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공역하고 치역이 같지 않다 이런 뜻인 거란 얘기야.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딴 거 다 필요 없고 x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y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근데 문제가 y는 ax 플러스 b 1차 함수 형태인데 1대1 대응이 되게끔 만들래. 그럼 딴 거 다 필요 없고 직사각형 그려서 대각선을 함수식으로 만들면 돼. 그럼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1. 그럼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는 3,11. 그럼 저 1차 함수 찾을 수 있지. 중학교 2학년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마이너스 2,11. 여기 있는 이 점은 3,1. 해서 또 핑크색 함수식 구하시면 된다. 이런 뜻이야. 근데 둘 다 답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하나만 답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뭐 A가 양수 혹은 A가 음수 이런 식으로 줘서 하나만 답을 쓰게끔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해 안 되면 빨리 얘기해. 질문. 이거 한번 보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니네 머리가 이렇게 좋다고? 어디서 구라를 자, 한ግ함수가 뭐였지? 한그함수 뭐였어 내가? x값이랑 y값이랑 똑같은 거. 그러면 이거 7번에서 f5가 얼마겠니? 얼마? 5. 근데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좀 웃겨. 자, 그 뭐야, fg에 대해서 f는 한그함수 이고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는 마이너스 3까지 밑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는 마이너스 3 무슨 뜻이야? x에다 뭘 집어넣어도 y값은 마이너스 3 넣는다. gx는 무슨 뜻? 무슨 함수? 상수 함수. 그러면 거기 나오는 g 마이너스 2 얼마야? 그럼 둘이 더해라? 자, 8번은 선생님이 아까 필기로 다 해줬었어.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의 개수, 상수함수의 개수 다 해줬었단 말이야. 그지? 그럼 선생님 필기 준 거 보고 푸시면 돼. 오늘 진도 여기까지 나갈 거야. 진도 많이 안 나와. 근데 생각보다 많이 어려울 거다, 숙제할 때. 내가 너희들한테 숙제할 때 그냥 정석적인 내용 말고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찾지 않고 문제 풀기 시작하면 이제 박 터져. 그래서 그러면 그런 부분 잘 체크하셔서 오늘 숙제는 112페이지까지 되셨나? 오케이? 자, 지금부터 필수의 제를 다시 한번 푸세요. 내가 풀어준 문제들 다시 한번 푸시고 이해 안 되는 건 질문.